SDF 데이터 클래스 디지털 트렌드 교육 두 번째 주제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거의 대부분의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가상화폐를 떠올리실 겁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등으로 소개되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블록체인에서의 가상화폐는 일종의 하나의 직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듯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내에서 가상화폐는 특정 그냥 직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정도. 원래 이 블록체인은 굉장히 기존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오늘은 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분산해서 처리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걸 블록이라는 형태로 저장해서 체인처럼 단단한 보안 체계로 연결해서 처리한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드시겠죠? 왜 분산해야 될까? 그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존의 인터넷 뱅킹에서 돈을 송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월디에게 10,000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월디의 계좌번호를 누르고 송금할 금액에서 10,000원을 선택해서 송금을 신청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 10,000원이 순간이동해서 월디에게 전달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송금하기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은행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잔고 확인 결과 10,000원 이상이 있다면 제 계좌 잔고에 있는 10,000원을 차감해서 월디의 계좌 잔고를 채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거래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장부상에 제가 10,000원을 보냈다는 것과 월디가 10,000원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래가 종료됩니다.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00원을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월디가 1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누가 담보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은행이 담보를 합니다. 거래 증거는 은행의 장부에 적혀있죠. 장부상에 적혀있는 A의 출금 기록과 월디의 입금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거래에 대한 증거인 은행 장부를 누군가가 나쁜 목적으로 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버가 과부하되어서 데이터가 손실된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재해가 발생해서 데이터가 유실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000원을 보냈다는 증거, 받았다는 증거인 장부상의 기록이 유실되는 등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 자체, 은행을 믿고 신뢰하긴 하지만 거래의 유일한 증거는 은행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삭제되거나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이게 아날로그 시대일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권 사이버 공격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농협부터 해서 카카오, 신한은행까지 줄줄이 금융권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뭐 잔고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개인 정보 유출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 자주 등장하는 PwC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님이 이분은 이제 금융권 전문가입니다. 회계와 재무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한국으로 따지면 회계 전문 기업인데 이제 금융권에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는 그런 금융 종합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회장인 반 모리츠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이버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곳은 디지털화가 가장 많이 된 곳이다. 그게 바로 어디다? 금융권이다. 그리고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해킹으로 한 군데라도 뚫리면 전체 시장이 뒤흔들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어떻게 하죠? 장부의 기록을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하고요. 최고의 보안을 통해서 철통 보안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어떤 보안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00% 완전하게 해킹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유일한 증거를 담고 있는 은행이 공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거의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를 완전 역으로 해결하려고 블록체인이 시도를 해봐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 중앙기관을 통해 기록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중앙화 장부라고 부르죠. A부터 E까지, A, B, C, D, E까지의 각자의 기록을 중앙기관에서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있는 것을 흐트러뜨립니다. 기록 관리를 다 흐트러뜨리고요.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부 내용을 싹 다 모든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공개하고요. 한쪽이 공격을 당해도 다른 데이터들이 잘못된 값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모든 장부 내용을 공개하고 생태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록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 내역을 다 알려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블록체인의 주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록체인 생태계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참여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참여자들에게는 모든 거래 내용이 기록된 동일한 장부가 각자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거래를 원하죠. 1번이 손들면서 말합니다. 1번이 5번에게 10,000원을 보내겠습니다. 모든 장부에 1번이 5번에게 10,000원을 보내는 걸 기록해달라고 요청하죠.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0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저 사람이 실제로 보낼지 안 보낼지에 대해서도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 1번이 잔고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부도덕한 행위, 예를 들어 뭐 해킹을 한다거나 했던 시도, 그리고 뭐 사기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런 내용이 없이 잔고도 있고 깨끗하다면 거래를 승인하고 송금 내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존의 은행이 하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10명에게 10,000원이 갔다라고 하는 전체 기록이 또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래가 첫 번째 거래인 거죠. 그래서 1과 5번의 거래에서 생성한 장부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을 블럭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거래 1번은 1번이 5번에게 10,000원을 입금했다 라는 내역으로 기록이 됩니다. 블록 형태로. 그럼 그런 거래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2번, 3번, 4번, 5번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거래가 예를 들어서 6번이 10번에게 30,000원을 입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거래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모든 거래는 시간의 순서대로 블럭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요청해도 0.1초 빠른 거, 0.00001초 빠른 거, 무조건 시점에서 빠른 것들부터 블록이 생성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번 거래와 2번 거래가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이 블록과 블록을 체인처럼 단단하게 연결한다고 해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합성어예요. 블록이라는 단어와 체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근데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을 하길래 체인이란 말을 쓰냐, 요걸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되는 원리를 지금도 설명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제가 장부가 공개가 되어도 그 공개된 내역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모든 기록은 예를 들어 거래 1번에 1번이 5번에게 10,000원을 입금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이 기록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1번 거래를 암호화 시킵니다. 1번이 5번에게 10,000원을 입금했다라는 걸 암호화 시켜요, 기록을. 그래서 약간 이런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1번이 5번에게 10,000원을 입금했다는 걸 A1108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걸 어디다가 심어 놓냐면 2번 기록에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1번 기록이 2번 기록에 심어지고요. 이 1번 거래 암호값과
위에 6번이 10번에게 3만 원을 입금한 2번 거래의 전체 값이 두 번째 거래의 암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거래로 연결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록으로 쭉쭉쭉 제일 앞에 있는 거래부터 마지막 거래까지 암호화되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블록의 기록을 암호, 예를 들어 1번이 5번에게 만 원을 입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가 되는데 암호화가 된 값을 블록의 내용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를 쭉 써서 나온 총액을 가계부를 쓴 금액을 다 더해서는 구할 수 있지만 구해진 값에서 얼마를 썼는지로는 거꾸로 역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내역에서 암호화를 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암호화가 된 것에서 실제 기록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이전의 블록, 즉 거래 내역을 암호화함과 동시에 축약화시키는 거죠. 축약화해서 다음 거래 심어놓음을 통해 앞에 있는 거래와 뒤에 있는 거래가 탄탄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로 블록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신뢰를 담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거래의 내역을 1번이 5번에게 원래는 10,000원 입금인데 얘를 1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거래 내역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1번이 5번에게 10,000원을 입금하면 A1108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 내용이, 거래 내용이 조작이 돼서 바뀌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1번이 5번에게 10,000원 입금했다라고 하는 기록과 1번이 5번에게 100만 원 입금했다는 기록은 다른 기록이죠. 그러니까 얘를 암호화하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입니다. CP1JP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 거래 1번의 암호 기록과 두 번째 심어진 거래에서의 암호 값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해당 데이터가 달라지면 원래 있는 데이터를 살려놓고 뒤에 있는 데이터를 폐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는데 거래 내역이 변경되면 암호값도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암호값을 새로 고침이 될 때마다 삭제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은 유지가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의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문이 끝나지 않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A1108이 제대로 된 값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게 해킹당해서 CP1JP라는 값이 나왔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소수의 기록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는 폐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된다는 건 없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없어지냐?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지는 이유는 블록체인은 생태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잘못된 정보를 폐기함으로써 해킹 등의 정보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데이터 새로 고침이죠. 새로 고침을 하면서 10명의 거래 장부 중에 1번 기록이 다 A1108이고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A108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예를 들어 7번만 CP1JP라고 되어 있으면 이 기록을 폐기한다는 거야. 나머지 다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만약에 7번이라는 사람이 혹은 특정 집단의 사람이 짜고 10명 중에 다수가 되는 이 6명을 동시에 정보 왜곡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실제 블록체인의 위험성 중에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51%의 어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참여자의 과반 이상이 조작된 정보를 갖게 되면 가짜 정보가 진짜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 CP1JP 조작된 정보가 살아남고 실제 거래 장부가 폐기되는데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물리적으로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면 어떨까요? 100명 중에 과반수로 하려면 51명을 꼬셔야 됩니다. 그게 1000명이라면요. 500명을 넘게 꼬셔야 돼요. 그게 10만 명이면요. 5만 명을 꼬셔야 됩니다. 그게 1000만 명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상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블록체인 생태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조작에 가담시켜서 데이터를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가 너무너무나 발전해서 사람의 정보를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PC가 조작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 이슈들도 제기가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 뭐 양자 도약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임루프 한다라는 정도의 확률이 극히 희박한 전제니까 그건 좀 제외하고, 어찌되었든 블록체인 생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방성, 그리고 상호 신뢰, 그걸 통해서 가장 안전한 기록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영역은 사람과 사람 간의 합의가 필요한 거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 간의 합의, 문서로 계약한 거, 내가 뭐 찍었네 안 찍었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문서 계약할 때 뭘 봤죠? 공증 이런 거 봤죠. 공증, 신뢰할 만한 3자가 두 사람의 의사를 합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두 사람의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인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계약, 합의 등등, 그래서 사람 둘이 만나서 의사결정한 공통의 결과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국내에서는 요 비트코인하고 금융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도 보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공 데이터, 저작권료 지급 등도 굉장히 투명하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하고 있죠. 또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영역 중에는 투표나 선거 이런 것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와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의료, 그리고 정부의 행정 서비스, IoT 플랫폼까지 그 범위를 무궁무진하게 넓혀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분산, 저장 처리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이 블록 형태로 저장되고 그게 암호화되어서 다음 블록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게 암호화되어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 데이터가 관리되는 것은 다수의 사실 정보, 거기에서 왜곡된 정보들을 제거함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기초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초 내용이다 보니까 뭐 뛰어넘고 설명 안 됐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다 보니 다소 과장되거나 축소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해는 잘 되지만 그게 그 현상을 100% 설명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서적들 찾아보셔서 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